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8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1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임신월, 개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개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개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두 글자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천간 마지막 글자가 되겠죠. 열 번째 개수라고 하는 건데 원래 개수라고는 하지 않고 원래는 개자죠. 개자. 근데 여기 오행 글자를 저는 항상 붙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원래는 그냥 개에 해당이 되겠죠. 개.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된다. 어저께 공부했던 양수인 임수와 같은 수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어저께 공부한 건 양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는 대해수, 즉 큰 물이죠. 큰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그런 개념의 큰 물에 해당이 되고, 그러한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왕해지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로서 주로 비유를 할 때는 되게 우로수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비우자 내리는 비 내지는 로 이슬 로자 이슬, 그러니까 이슬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같이 춥지 않을 때 내리는 것이 이슬에 해당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상강이 지나서 한기가 좀 극심해져서 내릴 때는 이제 서리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데, 요 서리라든가 눈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같은 거는 신금으로 보고요. 똑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똑같은 물의 일종인데도 우박은 얼어 있기 때문에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비라든가 이슬이라든가 서리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내리는 개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볼 때는 천편일률적으로 일은 일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조금 약간 융통성 있게 상대적으로 보시는 그러한 안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충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충돌할 때 충자죠. 충돌할 때 충자. 그 다음에 분한다라고 하는 건 분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내려갈 때 약간 경사가 완만할 때는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려가지만은 경사가 좀 급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굉장히 파고가 굉장히 세죠. 제가 얼마 전에 8월 3일인가 이렇게 저기 한탄강에 가가지고 래프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시커멓게 지금 다 타가지고 껍질이 막 벗겨지고 난리가 아닌데, 그 한탄강의 그 급류 있잖아요. 급류 원래 내려가는 경사가 완만할 때는 물도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가지만은 급류 즉 약간 경사가 깊거나 아니면은 돌 같은 것이 많이 있게 되면 급류 물이 급하게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대개 보면 충분하는 성질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물이 좀 강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한탄강 같은 그런 많은 물은 그러한 충분하는 성질죠. 급류와 같은 그런 성질을 갖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 이슬, 비와 같은 거 아니면 옹달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하는 성질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수같이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으로서 수를 제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방, 그죠? 그래서 임수는 일간이 왕했을 때 반드시 무토 내지는 기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지만은 임수의 어떤 그런 충분한 성질을 절제 내지는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무토나 기토로서 무기토로서 제방하는 함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100%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토라든가 기토를 전혀 쓰지 않느냐,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토 내지는 기토를 취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그 경우의 수가 임수가 무기토를 쓰는 것과 개수가 무기토를 쓰는 것은 그 용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임수는 제방을 해야 용도가 생기는 것이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청징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는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히 왕해가지고는 무기토를 쓰지 않는데 간혹가다 무기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어지는 명식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좀 이따 왜 무토 내지는 기토를 써야 되는지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개수라고 하는 성질, 음수로서 우로수와 같다, 이 두 글자의 개수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이런 그런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 두 글자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글자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 뭐 무기토를 왜 싫어하는지,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간 같은 경우는 왕세에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조우 같은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개수가 좀 왕하게 되면은 목으로서 왕한 개수의 기운을 설기하게 되고요. 수가 왕하게 되면 반드시 기운이 내려가고 한습해지는 그러한 특징이기 때문에 또 화가 있어서 조우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신생재, 상관생재에 대해서 개수가 맑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기운은 따뜻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뭐 가끔 어떤 산이나 이렇게 갔을 때 조그만 게 호수 같은 거, 작은 그런 물 같은 것인데 맑고 깨끗한 그러한 물이 있겠죠. 뭐 설악산 같은 데 계곡물 같은 것이 살짝 웅덩이 같이 고여져 있는데 물이 굉장히 깨끗해 가지고 바닥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이제 날이 좀 따뜻하고 햇빛이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청량감이 들면서 물도 맑고 바위도 깨끗한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양간은 일단 왕하게 되면 칠사를 용해서 양간을 절제시켜줘야 용도가 있지만, 음간 같은 경우는 어떤 음간이 있던 간에 일단은 조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신금에 대해서 원령인 신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신금은 똑같지만은 일간이 개수냐, 일간이 임수냐, 내지는 일간이 어떻게 돼요? 무기토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월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수가 태어난 월령 신월이라고 하는 그죠? 계절에 해당이 되겠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인데 입추가 지나서 신월이 되게 되니까 가을의 관문과 같은 처음에 가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초가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거는 맹추 내지는 초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신월 가을에 해당이 되고,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어떤 오행이 가장 왕하냐면 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왕합니다. 포태법으로 놓고 보더라도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금은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요. 수는 여기가 장생지에 해당이 되죠. 수는 장생처, 그 다음에 금수, 그 다음에 화토가 있죠. 화토는 어떻게 돼요? 화토 동궁한다 그랬죠. 화토는 같이 움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수토동궁과 그 다음에 화토 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하고 토하고 한궁에 있다, 화하고 토하고 한궁에 있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 수토 동궁 같은 경우는 뭐 저 지리라든가 아니면 풍수 쪽에서는 수토 동궁을 쓴다라고 하는데, 사주 명리학에서는 화토 동궁론을 취용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왕세를 놓고 볼 때 화하고 토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토는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신월에 이르게 되면 같이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되니까 화토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세가 많이 약하죠. 사오 미월 같은 경우가 화하고 토, 병정, 무기토가 굉장히 왕한 그 시절을 지났다라고 하면 신월부터는 이제 병사묘지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약한 것은 뭐야? 목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절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행상 가장 왕한 것은 금,
뭐 경신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는 임계수가 되는데, 금수는 굉장히 신월에 굉장히 왕합니다. 물론 금이 더 왕하겠죠. 그 다음에 수가 왕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이때는 약해진다. 굉장히 쇠갈해진다 그러죠. 쇠하면서 이제 뭐 약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가장 약한 것은 목이 이때가 가장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 신월이라고 하는 때에 경금이 태어나거나 신금이 태어났을 때, 즉 금이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격으로 놓고 주면 원령을 듣겠기 때문에 그냥 얼록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음간인 신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걸록격으로 놓고 보기는 어려죠. 원래 6월에 태어나야 걸록격인데 그냥 오행이라고 하는 뭉뚱거려서 볼 때는 경신금, 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걸록격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계수가 이때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 왕하지만은 인성도 왕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인수격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왕자상하다. 일간인 수도 왕하지만은 원령 자체가 인성인데 그 인성이 나를 생주해 주는 것이 더 왕하죠. 그래서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다고 해서 임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수격의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화토, 병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정화는 포태법으로 봐서 신월이 되면 똑같이 화토 동궁에서 병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병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 화 자체가 기세가 많이 꺾이게 되는 것이고요. 신월은 금이라고 하는 것이 세력을 잡기 때문에 병정화 입장에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인 금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정제격이나 편제격인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데, 일간 병정화는 약하고 그다음에 금인 재성이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재다신 약하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무기토가 이때 태어나게 되면 이때 마찬가지로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병정화도 약해지고 무기토도 약한데 육친이 달라지죠. 병정화 입장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병화 입장에서는 편제에 해당이 될 것이고, 정화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다 신약인데, 무기토 입장에서 신금을 봤을 때는 무토는 신금을 보게 되면 식신이 될 것이고요. 기토 입장에서 신금을 보면 이건 상관이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무기토는 약하고 토는 약하고 식신 내지는 상관이라고 하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기 때문에, 무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 즉 식상이 너무 왕하면 일간의 기운을 너무 많이 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무기토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설기태가 설기과다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임계수 했죠. 지금 안 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목이 있죠. 을목이 이때 태어나게 되면, 자, 갑목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절지라 그랬죠. 12운성 포태법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절지죠. 시작이 절지, 절태, 양생, 욕대, 관왕, 쇠병, 사묘 이렇게 시작하는 중에서 가장 약할 때가 어딥니까? 바로 절지에 해당되죠. 그래서 갑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갑을목은 절대적으로 약한 그런 상황인데, 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금금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신금을 보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요 신금은 을목 입장에서는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갑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은 약하고 여기서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과 칠살을 말하는 것이죠. 관살, 이거는 정관과 칠살을 말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일간은 절대적으로 약하고 관살은 왕하게 되니까 이때는 뭐 정관 편관을 나눌 필요가 없이 갑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예요? 살, 중, 신, 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은 중하고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을목이 살중신경하게 되면은 일간이 약하게 되니까 좀 형세가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일간이 뿌리가 있을 때는 제사라면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 뿌리가 없을 때는 인성으로서 화사라면 된다. 제다신약 같은 경우도 뭐 병정화 제다신약이니까
약한 경우에는 인성이 있어서 병정화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비경겁제로서 병정화를 방신해 주면 되겠고요. 설기태가 또 어차피 일간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화가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무기토를 생주해 주고 화가 있게 되면 금을 제해해 줄 수가 있겠죠. 금을. 그래서 이런 경우 무기토가 신월이 태어났을 때는 화가 있어서 상관 폐인하게 되면 좋은 국세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임계수라든가 저기 경신금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니까 양간인 임수라든가 경금 같은 경우는 화로서 단련하면 되는 것이고요. 임수 같은 경우는 토로서 제방하면 되는데, 음간인 신금이라든가 음간인 개수 같은 경우는 토로서 개수를 제하기보다는 또 화로서 신금을 제하기보다는 일단은 어떻게 돼요? 식신이나 상간, 신금 입장에서는 수로서 어떻게 됩니까? 신금을 도세주옥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있어서 개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만 가지고도 이렇게 주주주주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간과 원령만 가지고도 이러한 국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일간이 어떤 원령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라 어떻게 중화를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드렸잖아요. 딱 개수가 신월을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사주 볼 때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있으니까, 원칙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변화의 변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원칙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칙 없는 예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적인 것들을 꼭꼭 머릿속에서 반복 학습하셔가지고 나의 양식으로 만드는 것이 사주 명리를 어떻게 됩니까? 빨리 정복할 수 있는, 빨리 나의 학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용신은 어떤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다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간 개수가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개수 일간도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장생체에 태어났기 때문에 개수 일간도 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금도 약하지 않고 오히려 금은 굉장히 왕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수였다라고 하면, 신금이 임수를 생겨주면은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양을 생해 준 것이죠. 그래서 양생양 이렇게 돼 있는데, 양생양 해가지고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즉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 해당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양이 아들이라고 하는 양을 이렇게 생해주고 키워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음이라는 것이, 이거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잖아요.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음이 딸이라고 하는 음을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키워주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아들은 아들과 같이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딸은 딸처럼 키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딸은 어머니가 키우는 것이 보다 좀 더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겠고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좀 씩씩하게 키우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임수 같은 경우는 신금이 생해줘도 크게 문제 될 바가 아닌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음수로서 우루수와 같이 매우 작고 맑고 깨끗한 그런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금이 이런 것을 금으로 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수가 약간 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금다수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물이 아주 작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졸졸졸졸졸졸 이렇게 좀 이렇게 세게 흐르지 않고 잘잘잘잘 흘러줘야지만은 흙이 무너져서 흙탕물을 만들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큰 소방호수 같은 걸로 물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땅이라든가 벽에 있는, 물론 그걸 가지고 뭐 청소도 하지만은 그 오염된 어떤 흙이라든가 그런 것이 물하고 같이 섞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신금이라고 하는, 지지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좀 물살이 좀 센 걸로 이렇게 생조해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맑고 깨끗해야 될 개수가 약간 탁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다수탁이라고 그래요.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수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임수 같은 경우도 신금 하나만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게 되면 금다수탁이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일간 자체가 임수였는데 타간지로 다 금이다라고 하면 이것도 임수이지만 금다수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꼭 개수만 금다수탁을 논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임수에 비해서 개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작은 물이기 때문에 금다수탁, 금이 많아서 수가 탁해지는 그러한 경우가 더 비일비재 좀 많을 수 있고, 그럴 우려가 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 자체가 금왕절에 그 다음에 장생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왕금으로 생해주게 되면 금이 탁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이러한 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 화가 어떻게 돼요? 인성이 나를 너무 세게 너무 우악스럽게 이렇게 생해주는 것을 좀 절제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가 있어서 금을 좀 절제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성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경신 월이라고 하면 금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인성이 나를 생해주게 되면 금다수탁 내지는 금이 한두 점 더 많아지면 이건 모왕자사가 되기 때문에 인성으로 인해서 내가 생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성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성인 화를 통해서 인성을 적절하게 조절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용제파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한다고 해서 인성 완전히 깨서 없앤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왕한 개념을 적절하게 조절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수도꼭지를 너무 세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상추라든가 깻잎 같은 걸 씻으면, 물살이 너무 세게 되면 상추 깻잎이 씻어지는 게 아니라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수도꼭지를 어떻게 돼요? 적절하게 줄이잖아요. 물이 줄줄줄줄 나올 수 있게. 그러면 상추라든가 깻잎 같은 경우를 씻을 때 그냥 그 흙만 잘 씻어내고 그 다음에 찢어지지 않게 잘 씻을 수가 있는데, 물살이 너무 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찢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도꼭지로서 조절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하셔야지, 용제파인 한다고 해서 재성으로서 인성을 완전히 극파에서 없애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병화도 필요하고 정화도 물론 좋겠지만, 금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개수 일간이 정화를 갖다 파한다라고 생각하시 절대 이걸 또 정계충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주를 이상하게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개수 일간이 정화를 내가 쓴다, 내가 활용한다라고 생각해야지, 이 정화를 갖다가 일간 개수가 꺼버린다, 정계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주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화일간이 신월 같을 때 약하니까 뭐 간목 정도 하나 정도 있어서 이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사주가 원활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잘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개수일간이 어떻게 돼요?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했고요. 격국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떤 격국이 되겠죠?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정인을 본 거죠. 정인, 격에 해당이 되고, 일간 개수도 세력이 있고, 원령 자체 신금, 인성인 신금도 뿌리가 튼튼하니까 원령을 택해서 왕하니까 이거는 모왕 자상하다. 일간도 수인 일간도 왕하고 어머니인 인성금도 왕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막 경신년 내지는 또 시도 경신시 이렇게 되면은 모왕자상이 아니라 이거는 모왕자쇠로 사주국세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천편일률 쪽으로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다. 이거는 일간과 원령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사주국세는 천변만화, 즉 아주 많은 천 가지 얼굴을 가진 정도로 많이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것은 정의교육의 모왕자상입니다.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요거 신중에 있는 겁재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겁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이건 겁재격이 절대 될 수가 없고요. 그냥 이것은 원령만 가지고 그냥 이것은 정인격 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무왕자상한 상태에서 임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오히려 좀 더 왕해지는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연지를 보게 되면 기해 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개미 일주가 되겠죠. 개미 일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개수뿐만 아니라 임수가 어떻게 됩니까? 신 원령의 뿌리를 두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해수에도 뿌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개수뿐만이 아니라 임수, 양수인, 대해수인 임수도 굉장히 왕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뭐 개수가 겁재를 만나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우로수와 같은 것인데, 옹달샘이 있는데 옆에 하천이 불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에 비해서는, 물론 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이 생명이긴 하지만, 개수에 비해서는 임수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탁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올해는 한탄강으로 래프팅을 갔지만은, 작년에 어딜 가냐면 동강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정선.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물이 그렇게 깊지 않았는데, 물론 재미가 없었죠. 급류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재미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느연디언 이게 노를 적고 하는데, 거기 가다 보면은 용수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 동강이라고 하는 분은 저기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오는 곳인데, 고 지역만 가면 땅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것은 동강은 임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거기서 올라오는 물은 개수에 해당이 되는데, 그 개수는 어떻게 돼? 그는 바로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굉장히 시원하다. 몸이 오싹오싹할 정도로 굉장히 차갑고 시원한 물에, 그거 떠먹어도 되었죠. 진짜 저도 그때 떠먹었거든요. 먹어서. 네,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용천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에 해당이 되는데, 이 동강인 임수가 같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개수의 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왕해지면은 임수를 좀 제해서 개수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수는 무기토를 써서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무토나 기토 같은 것을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원령이 금왕절 수가 왕한 계절에 다시 수가 많은 상태에서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개수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수가 왕해서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써서 임수를 제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지에 있는 미중에 있는 기토가 연간에 투출해 가지고 이 기토로서 제방을 하려고는 하지만은,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할 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 경우에 오히려 사수 동류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죠. 물론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 기토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물론 써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걸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 일간 개수가 뭔가 일을 하고 제방을 쌓으려고 해도 싸우면 무너지고 하는 것이어서, 사주가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제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토를 생주해주고 조우해주면 좋은 국세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간에 무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무토는 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하고 탐합하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큰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국세는 이 임수가 투출해 가지고 수가 왕해지는 것이, 그래서 비견급제, 즉 수가 왕해지는 것이 이 사주의 큰 단점인 것이고요. 연간에서 무토를 봤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수를 제할 수가 있는데, 연간에서 무토가 아닌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 기토는 수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시에서라도 봐야 되는데, 시간의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하고 탐합해서 좋지 않다. 이건 어떻게 구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좀 사주 원국 내에서는 좀 없겠죠. 이런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대운에서 내지는 세운에서
좀 사주의 병이 되는 것을 치유해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그때 당시는 그 대운자차에서는 얻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게 되면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다시 자수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수도 자수에 뿌리를 둘 수 있겠지만은 월령에 있는 임수, 시간에 있는 임수 자체도 자수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령, 연지까지 뿌리를 두게 되면 이거는 솔직한 말로 개수라기보다는 임수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당한 그런 사주국세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겠지만은 음간이 양간의 임간지에 해당이 되고 양간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음간을 양간과 같이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물론 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의 임간지는 아니지만은 자, 연지에서 다시 녹을 보게 되고 양인을 보게 되면 이거는 거의 양간화 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히려 개수가 겁재를 봐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수가 이렇게 왕한데 이거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기토로서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목이 있다라고 하면 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중에 있는 을목이라든가 해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는 이 왕수를 어떻게 됩니까? 설기순세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되죠. 이와 같은 사주를 뭐라고 하냐면 신왕무의라고 합니다. 신왕무의라고 하는 뭐냐면 일간이 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다. 물론 의지할 곳이 미에 뿌리를 둔 기토가 있긴 하지만 이 기토는 어떻게 됩니까? 왕수를 제방할 능력이 없겠죠. 이런 사람들, 저 기토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관살 같은 것이잖아요. 나를 통제해주고 나를 절제시켜주는 것이 관성에 해당이 되는데, 관성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토가 수를 극하지만 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토가 무너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으면 사람 성향이 어떠냐면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좀 성향을 가지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갑인시를 한번 보죠. 갑인시. 자,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일단은 개수 입장에서 시지에서 상관인 인목을 보게 되고요. 인의 뿌리를 둔 간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간목은 상관에 해당이 되고요. 이 상관이 정관인 기토를 파한다라고 놓고 봐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상관견관으로 놓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도 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를 보게 되면 서로 합하려고 한다 해서 이 갑기 합토가 돼서 뭐 수를 제한한다 내지는 수를 탁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말도 안 되는 건 갑기합도 이렇게 원격돼 있으면 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하려고 하겠죠. 중요한 것은 상관경관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이 기토는 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왕수인 임수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수 동료된다 그랬죠. 사수 동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수 동요되기 때문에 차라리 왕한 수의 기운을 목으로서 설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뭐 상관이 있어서 기토를 제하려고 하는 약간 상관경관하는 약간 제멋대로인 그런 성향은 있을지언정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주관 가지고 자기 어떤 안 좋은 여건을 스스로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강인한 정신력 같은 것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갑인시하고 임자시하고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갑인시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임자시가 됐을 때는 사주에 수가 많아서 병이 되는 것인데 기토 하나 가지고는 그 병을 치유할 도리가 없어요. 즉 신앙무의에다가 이거는 병은 중한데 어떻게 돼요? 약이 없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병중무약. 근데 이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어서 한습해져 있는 어떤 기호를 조우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왕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상관경관에 어떤 폐해가 전혀 없다, 100%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중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수 같은 경우는 왕하게 되면 제방하는 것이 좋지만은 개수 같은 경우는 설기순세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차원에서는
가메시가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무시가 됐을 때 아까 제가 수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토는 용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무토가 있게 되면 미에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오미 합하니까 무토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개수가 있게 되면 첩신되어 있게 되면 서로 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이거는 뭐라고 해요? 탐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탐합하기 때문에 무토의 용도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저 정관의 정관을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무토가 연간에 있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좋은 사주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시간에 이렇게 일간 개수하고 탐합하게 되면 사주 국세가 오히려 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